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주역 강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축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주역은 쓰여진 글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론이나 음향이론도 필요하지 않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소축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축, 형, 미름부루, 자아서교. 소축은 좋은 것이다. 나를 따르는 서쪽 교회로부터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비는 오지 않았다. 초구, 복자도, 하기구, 길목으로부터 돌아왔다. 어찌 잘못이 있겠는가? 길하다. 구이, 견복, 길. 이끌고 돌아왔으니 길하다. 구삼, 여탈복, 부처반목. 수레에 바퀴가 빠진 것처럼 부부가 반목한다. 육사, 유부, 혈거척출, 무구. 백성들은 혈맹이 깨져서 두려움이 생기겠지만 허물은 없을 것이다. 구오, 유부려녀, 부이기린. 백성들은 매여 있으니 이웃나라로서는 부유하다. 상구, 기우기처, 상덕제, 부정녀, 월기망, 분자정융. 이미 비가 도처에 내려서 덕이 숭상되었고 부인이 점을 쳤는데 위태롭다 하고 다른 이미 보름이 지났으니 군자는 정벌 가면 흉할 것이다. 소축괴는 서백문왕이 유리에 갇혀서 그야말로 자신의 고향인 서교에서는 먹구름만 잔뜩 끼인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서백은 풀려나서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으니 이것으로 부유한 것이나 징배 없는 겁니다. 비는 이미 도처에 내려서 위기 상황은 벗어나 풀려나서 돌아왔지만 서백의 아내가 점을 쳤는데 위태롭다는 점괘가 나왔고 이미 위기 상황이 지나갔으니 정벌 가면 흉하다는 내용이 소축괴입니다. 소축은 서교로 돌아온 서백이 자신을 따라준 백성이 있었기에 이것으로서 충분한 재산이 되니 곧 부유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염원을 말하고 있는 괴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자신을 따라준 백성들이 있으니 다시 내실을 다지고 하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소축괴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소축괴는 서백의 일대기로 판단해보면 너무 쉽게 해석이 되는 문장들입니다. 다른 것 참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서백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참조한다면 쉬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주나라 초기의 역사와 은나라 말기의 시대적 상황이 주역에 가미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역은 서백을 제외시키면 도무지 풀이되지 않는 글입니다. 주역의 핵심 키워드는 서백문왕입니다. 그는 살아 생전에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군자이고 군주였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주역은 그야말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글이 됩니다. 괴사에서 쓰인 차라는 글자는 몸소라는 뜻과 무엇을 따라서 무엇으로부터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구에 나오는 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라는 글자는 사거리의 길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머리, 들목, 나들목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 도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도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길머리라는 의미가 가장 적합한 의미예요. 길머리에서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도라는 의미이며 이것이 광의적으로 길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더해져서 결정된 방향으로 향하는 판단으로 방법적인 이치까지 넓어진 뜻이 생겼어요. 본래는 길목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소축괴에서는 서백이 고난의 길목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역에서 소축괴 이외에 도라는 글자가 총 3번 나옵니다. 리괴 위구이, 리도탄탄, 유인정길. 길을 밟아 나가는데 탄탄하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묻는 것처럼 길하다고 한다. 수괴, 구사, 수유화, 정융, 유부제도, 이명, 하궁. 백성을 쫓아서 노획한다면 점괘는 흉하다고 한다. 백성들이 길목에 있어서 훤하다. 그들이 어찌 잘못되어 잡히겠는가? 이 문장의 뜻은 회유에서 백성을 얻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괴의 괴사복, 형, 출입무질, 북내무구, 반복기도, 7일내복, 이유유왕. 복은 좋은 점괘다. 아픈 곳 없이 출입하며 돈도 들어오니 허물은 없다. 길목을 왔다 갔다 해도 7일이면 돌아오는 것처럼 고쳐서 잘 살펴서 간다면 이로울 것이다. 소축괴에 나오는 길의 의미와 복괴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고 그것은 익숙한 길목이 있고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있고 그 길을 오가다 보면
그 길이 익숙해지고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란 어떤 행위를 잘 하는 것, 길들이다와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말 질도 길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의사질, 선생질처럼 잘 하는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이러한 관념이 생긴 이후에 길은 고상한 의미로 발전된 측면이 있어요. 소축괴의 전반적인 내용은 수괴 그리고 소거괴, 환괴에 같거나 비슷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나라가 건국될 때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주나라를 세운 문왕은 은왕실에 잡혀 있다가 풀려나서 서쪽 기산의 도읍을 풍읍으로 옮기고 주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주역 전체에 투영된 서사시라고 볼 수 있어요. 소축괴 본문으로 돌아가서 육사효의 부부가 반목한다는 건 주나라와 은나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반목하는 상황이지만 주나라로서는 은나라와 혈맹이 깨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서백은 은나라에 복종하는 척합니다. 육사, 유부, 혈거척출, 무구. 백성들은 혈맹이 깨져서 걱정이 생기겠지만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은나라에서 벼슬을 했던 서백이 돌아와서 은나라와 동맹이 깨질까 걱정을 했지만 서백은 낙서에 땅을 바치고 은나라로부터 부월과 화살을 받고 정식으로 서쪽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환괴의 환기혈거적출이란 문장이 있어요. 흩어져서 혈맹은 저버리고 먼 곳에서 나왔다는 이 내용은 주간의 주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기혈, 요격출. 맹세가 흩어져 옆 땅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소축괴와 환괴 그리고 환괴의 죽서주역을 보면 척, 적, 역의 글자가 서로 넘나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역은 지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대장괴와 역괴를 보자면 상향우역, 상우역으로 역이 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수나 역현을 상정해 볼 수 있어요. 그곳은 먼 곳이며 두려운 곳이고 접경지역으로서 시장이나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것은 주역이 상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나라의 상고시대에 왕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라 시대의 상족으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축으로 소나 양을 많이 길렀는데 그것을 역당에서 유역 쪽에게 의탁하여 교역하려고 했었는데 그의 소나 양을 탐낸 유역 쪽의 신하인 면신에게 살해되고 그의 소나 양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왕해의 아들에게 복수를 당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이야기들이 간직된 곳이 바로 역이라는 곳입니다. 역이라는 지역은 은나라와 은희 북쪽, 당시 고조선과의 접경지역이고 또한 북방의 융적과 접경된 일종의 국경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때론 약탈도 자행되었던 지역이고 잦은 전란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상을 이어받은 주나라에서는 이 지역 동북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교역에 대한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 곳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질 때는 약탈을 당했던 두려움이 간직된 곳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소축괴에 나오는 혈거척출입니다. 소축괴는 은나라 말기의 상황에서 주나라가 서쪽 변두리에서 건국되어 은나라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내실을 다지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나라와 유대가 강했던 당시 고조선으로 생각되는 세력이 은나라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소축괴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이라는 접경지대의 동태를 항상 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은 혈맹이 깨지면 두려움이 생겨 걱정하지만 결국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바로 소축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혈거척출은 단연 소축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또 다른 특징은 여러 다른 괴와 연관되어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질척대다의 근간이 되는 지역이 바로 역당입니다. 역당은 두려움에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그들과 혈맹을 해서라도 그들과 친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쓰는 질척댄다는 말이 바로 역당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역당은 고조선이나 주나라 모두 교역의 땅이면서 두려움의 땅이라는 기억이 있는 겁니다. 교역이 잘못되면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은 두 곳 모두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곳입니다.
질척된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강성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시되는 지역이 바로 역당이고 역당은 이러한 역사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주역이라는 글 자체도 역당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역당에서의 교역이나 역당으로부터의 침입과 같은 중대사한 일들에 항상 대비를 하거나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은 교역인 동시에 어찌 될 것인가에 기대와 판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지역으로 항상 수시로 바뀌는 상황으로 예측되거나 예측될 수 없는 곳이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두려운 곳, 두려워 질척될 수밖에 없었던 곳, 그곳이 바로 역당입니다. 주역은 바로 이러한 단초로부터 주나라를 세워 강성해지기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대서사시입니다. 또한 주나라를 포함한 중원은 우리의 활동무대였고 점차적으로 동북으로 밀리면서 주나라의 역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주나라는 고조선의 한 부류가 중원에서 강성해지고 중원에서 누렸던 고조선 역사의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뒷날 점차적으로 고조선의 세력은 동북으로 갇히면서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내려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주역의 주인공 서백은 고조선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서쪽에서 기틀을 마련하고 중원의 패자가 되면서 고조선의 서쪽 지역을 다스렸던 주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주역은 이러한 단초를 제공하는 편린에 가까운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역사는 점차적으로 서쪽 지역에 대한 지배권이 약해지고 동북으로 고립되어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채 제도약의 길에 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역은 한민족만이 쉽게 해석해 낼 수 있는 글이며 대서사시입니다. 본문의 상구를 보면 상구, 기우기처, 상덕제, 부정녀, 월기망, 분자정융. 이미 비가 도처에 내려서 덕이 숭상되었고 부인이 점을 쳤는데 위태롭다 하고 다른 이미 보름이 지났으니 군자는 정벌 가면 흉할 것이다. 상구에서 비는 이미 도처에 내려서 덕이 숭상되고 부인이 점을 쳤는데 위태롭다는 점괘가 나왔다는 건 서백의 부인이 점을 쳤다는 것이고 그 점괘가 위태롭다는 의미이며 서쪽에 돌아와서 위기 상황은 지났으니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군사행동은 좋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군자정융은 군자인 서백이 은을 정벌하기란 사실상 어려우니 내실을 다지고 군사행동 같은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소축괴는 서백이 은나라에서 누명을 쓰고 유리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서쪽 고향으로 돌아와서 위기를 벗어나 다행이었다는 의미이고 백성들이 서백을 버리지 않고 따랐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고 모여서 소축 즉 적은 백성이 모였지만 이것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것으로 소축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역을 읽을 때 본래의 의미나 뜻이 바뀐 글자들을 주역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필요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어렵게 설명될 이유가 없는 글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